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프터마켓 2부 진행의 조현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실적 우려 속에 개인의 매수세로 8,000선을 사수하면서 8,051선에 정규장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강세를 보였지만 코스닥 시장은 2%대 급락하면서 847선에 마찬가지로 정규장 마감했는데요. 시장 변동성의 확대로 내계좌도 불안하다 하시다면 오늘도 50분 동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방법 두 가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고요. 전화번호 02377-0269번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확실한 해법 제시해드리고요. 문자 접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번호 샵 3772번, 이용료 100원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정보를 적어 보내주시면 문자로도 접수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애프터마켓 2부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기성 파트너님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희성 파트너입니다. 자, 시장이 사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졌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우리가 체감상 느끼기에는 조금 더 많이 빠졌다라고 느끼는 게 아무래도 주도 테마를 가져왔던 이 반도체 시장들이 같이 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사실 조금 더 빠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수급이 돌아가면서 또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 들어올 만한 테마들은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주가 흐름들이 이제 사이클이 돌았다면은 이제는 한 번 더 발빠르게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정 실적은 잘 나올 거다라고 이미 보고 있는 거고 눈높이는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실 실적 나오기 전부터 이미 투매에 대한 물량들이라든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실적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조용해지는 그런 흐름들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이제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한 차례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흐름이 먼저 왔다가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맞게끔 여러분들 종목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마 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이 지금 안 좋아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올라가기 전에 잠시 조정이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의 종목을 한번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종목 고민 좀 덜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많이 기다리고 있겠고요. 그렇다면 종목 접수 받는 동안 빠르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스피드 종목 상담 파트너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HB 테크놀로지 손절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말씀을 주셨는데 3,400원대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3,400원대면은 사실 낮은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가지고 사실 우리 또 정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애프터마켓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익절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익절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실 이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수익 실현이 가능한, 그러니까 매출로 연결이 가능한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나올 때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익절을 할 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포인트를 좀 잡고 매매를 들어가셨어야 결국에는 좀 대응이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기대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두 번째 상승, 그리고 세 번째 상승에 지금 3,400원, 3,300원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이 기대감 한번 상승에 최고점을 찍었다면은 그 다음 상승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나타나는 눌림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고 오히려 좀 과도하게 내려온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HB 테크놀로지가 사실 뭐 지금 이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돌아서고 있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사실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으로만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반도체 기판 관련된 부분들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랐다가 빠졌다. 지금 3,400원 보유하고 계신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기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부터는 한 차례 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미 이제 실적이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 가격대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3,000원을 기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간은 뭐 실적 발표가 나오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3,000원 목표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나중에 3,000원 목표가가 만약에 터치를 한다. 그러면 그때 또다시 뭔가 기판이라든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추가 대응점을 좀 찾아가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하나엔진. 하나엔진은 뭐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그 캐나다 잠수함 관련된 부분 있죠, 수주. 그게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인데 이게 이제 오늘 보시면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 이 경쟁사 기업이 원래는 좀 더 우세했어요. 좀 더 우세했고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좀 크고 작은 기술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뭐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5대5까지 지금 균형이 맞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균형대로 뭐 얼마는 얼마는 독일, 얼마는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하나엔진을 비롯해서 하나오션 관련된 기업들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 친환경 뭐 이중연료 그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 이게 이제 계속 고마진 수주로 연결이 되고 캐파 증설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는 한 번 더 점프업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겠나. 뭐 기존에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고점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기존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괴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괴리가 나오는 이 구간 있죠. 요 구간은 지금 한번 잡아볼 만하다. 왜냐면은 하나엔진은 지금부터 이제 고마진에 대한 그 엔진에 대한 공급 수요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 구간이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이제 돌아서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올라갔던 구간 있죠. 이 기간 있죠. 이 기간에 배 이상은 걸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뭐 이게 지금 뭐 3일, 4일, 5일, 6일, 7일 정도 걸쳐서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뭐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70일이면 한 두 달 정도 되죠. 뭐 그 정도 걸쳐서 올라갈 수 있다. 추세가 돌아서기 시작하면 뭐 그 부분까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뭐 또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건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사실 그 뭐 바다 위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다 지금 얘기 계속 나오는데 삼성중공업부터 거기에 이제 발전용 엔진 들어가는 부분들도 하나엔진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신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뭐 연말까지 조금 마음 놓고 가져가신다면은 저는 일단은 뭐 7만 원대 그다음 8만 원대 여기 가격대까지는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갈게요. 네, 제일 일렉트릭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 이 제일 일렉트릭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은 전선 쪽에서는 좀
핫하다기보다는 좀 재미가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뭐 물론 수익 날 때는 크게 났는데 또 손실 날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워낙에 이제 모멘텀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전선 업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제 오래된 기업이고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랬던 이력들조차도 사실 이 해외로 들어가는 수주가 어떻게 보면 모멘텀에 전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차트 잠시 보여주시면은 거의 사실 이 바닥 가격대 있죠. 가격대에서 거의 안 움직이다가 그 이튼이라는 그 전력 설비 이 기업 중에서 전력 관리하는 기업 중에서 글로벌 1위 기업에다가 이튼이라는 그런 1위 기업에다가 뭐 차단기 관련된 부분들 핵심 뭐 부품을 공급한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가정용 뭐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품 공급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기업으로서 사실 차단기 관련된 핵심 부품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엮여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용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또 나온 내용 보시면은 그 테슬라 쪽에서 또 ESS 그러니까 가정용 이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또 뭐 차단기와 관련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튼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또 테슬라랑 3자 구도가 또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추후에는 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로 인해서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데 워낙에 모멘텀이 세게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올랐던 만큼 좀 충격이 세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가 뭐 추가적으로 시장에 문제가 없다라면은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12,000원까지 1차적으로는 12,000원까지도 한번 돌파를 노려볼 수 있으니까 목표가 12,000원으로 일단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워낙에 높은 가격대라 이 가격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 12,000원대나 뭐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시면은 비중 조금 줄이셔가지고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 갈아타시는 걸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네, LG전자 우선주를 또 잡으셨는데 야 오늘은 재밌는 종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우선주는 뭐 이 종목은 뭐 의결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액면가 기준 뭐 1% 배당금을 더 받는다 이런 걸로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잡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할인된 가격에서 우리가 좀 매매를 할 수 있고 상승폭이 기존의 보통주보다는 그래도 많이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 1%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뭐 우선주를 많이 잡으십니다. 근데 일단은 우선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상담 부탁드린다. 뭐 비중도 14.7%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추가 매수까지 하신 것 같아요. 15,700원이죠. 네, 요거 보시면은 아마 더 위에서 잡으셨다가 지금 내려오신 것 같은데 저는 LG전자, 결국 LG전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딱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는 사실 AI로 돈 잘 버는 기업 중에 하나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2분기 실적마저도 뭐 역대급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 뛰어넘는 뭐 판타스틱한 뭐 그런 실적이 나온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 쏠림이 반도체 쪽이 워낙에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내용들이 이렇게 흐트러졌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을 조금 보셨거나 트렌드가 바뀌는 걸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거는 뭐 나중에라도 제가 공개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매그니피션트라고 해서 M7이라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뭐 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한창 오르는 그런 또 테마주로 엮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증권사에서 나온 게 P7이라고 파라볼릭 7이라고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또 이런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지금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몇 달 새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연결된다라고 하거든요. LG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와 관련된 부분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LG전자가 아닌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LG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뭐 7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사실 떨어진 거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빠진 종목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단기 이평선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중에 9만 원대 요 가격대까지는 한 번은 회복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나중에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상승폭을 더 잡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명전기가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세명전기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세명전기 아까 제일일렉트릭이랑 마찬가지로 전력기기, 뭐 전력 인프라 확대 이런 거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오는 게 세명전기는 뭐 철도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내용들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송배전, 뭐 전력 설비 테마주로 엮여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를까요, 팔아야 할까요? 상담이 간절하다라고 하시는데 12,8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해주셨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40%나 매수를 하실 만큼 굉장히 좀 높게 사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빠진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일단은 빚이 없어요. 무차입 경영을 할 정도로 빚이 없는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융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상 뭐 다른 내용이 나오더라도 조금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금리가 오르는 내용들 나와도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뭐 금리가 뭐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현실은 그렇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워낙에 지금 이 세명전기가 지금 수주 잔고 보시면 한 233억 정도 올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연매출 보시면은 24년도가 한 133억, 25년도가 한 300억, 322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굉장히 탄탄하죠. 230몇 억, 올해 지금 나와 있는 수주만.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는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 근데 지금 전선 기업들 제가 최근에 이제 단기 단타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말씀드렸던 가온전선, 대원전선 이런 기업들 보세요. 수주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급 쏠림이 심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사실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기업이 나빠서 떨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 쏠림이 심해서 그런 거지 시장이 돌아서거나 살아날 때가 되면은 어찌됐거나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먼저 반등은 같이 나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는 한 9,000원에서 만원 가격대 정도? 네, 9,000원에서 만원 가격대를 1차 목표가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때 이제 만약에 시장 상황 돌아서고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 분명 반도체 이후에는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잡아갈 거니까 그때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1차적으로는 9,000원에서 만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강기성 파트너님께서는 무료 방송도 진행하십니다. 파트너님께서 최근 신일전자 알려주셨는데 오늘장에서 크게 급등을 했고요. 또 목표가도 달성했습니다. 신일전자처럼 좀 시원하게 급등하는 종목 오늘 이번 무료 방송에서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이데일리온 파트너님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칭 계정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진행 중이고요. 넥스트레이드 박세람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셀코리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국내 증시에서만 팔아치운 금액이 150조 원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외국인의 자금이 돌아올 수도 있고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거래상의 종목들의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 4%가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2.75%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성과급 반영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또 장기 공급이 메모리 부족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도 9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내일 잠정 실적의 결과 꼭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기대감에 광주에서 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금호타이어가 29.96% 현재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는데요.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부지가 광주 군공항으로 선점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증권주들도 잘 움직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애프터마켓에서 4.4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성신양에는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나가면서 19.74%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안에서 하나오션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5.43% 상승폭을 켜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추진 기대감 여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독일 조선사와 함께 6천씩 분할 수주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수주가 하나오션의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거래상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의 상승을 반도체 소보장과 제약바이오가 이끌었는데 오늘은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엔터주와 화장품주, 게임주들이 선방하고 있지만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지 않았는데요. 현재 개인적으로 호재 소식이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에너지가 7.2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주 안에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맥스가 1위,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지배 구조에 격변을 걷고 있는데요. 중국 자본에 이제 넘어갈 것이다라는 소식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메이드맥스가 중수적인 역할을 할 듯하고요. 라이브 서비스라든가 신작 게임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방침을 오늘 밝히기도 했습니다. 22.75%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4.2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의 흐름이 좋지가 않았는데 칩시엠 미디어는 그래도 잘 움직이면서 3.0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나노텍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면서 안정성까지 보장된 이 배터리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급상승하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의 매물들이 나오면서 11.28%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 02-377-210169번 이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3772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이렇게 문자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에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네트워크요. 네, 1,500원에 70%거든요. 네. 자,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고요. 매수가는 1,500원, 비중 70%. 비중이 굉장히 크신데요. 매수를 네. 언제쯤 하셨을까요? 6월 25일이요. 6월 초에 하셨고요. 6월 초부터 25일. 25일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저점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네, 올라갔다가 네. 그냥 계속 내려오길래 이 정도에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그렇죠. 계속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계속 좀 저점을 내리고 있다 보니까 걱정되실 것 네. 같고요. 파트너님 네네. 연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네. SK 네트워크스 우리 70%나 잡으셨네. 그죠? 네. 네. 많이 용감하시네요. 네. 한 번에 이렇게 어떻게 잡으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코스닥에서 네네. 많이 내려와서 그냥 정리 좀 하고 뭘 하나 그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게 또 괜찮다고 하기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일단은 네. 뭐 칭찬을 드리자면 AI를 잡은 거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비중이 좀 네. 많았던 게 좀 걸리네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렵기 네네. 때문에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네네.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네. 좀 긍정적인 거 몇 개 한번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SK 네네. 네트워크스 자체가 이 AI 산업 인프라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고 급등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 AI와 관련된 산업군들을 뭐 자회사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산업과 관련돼서 혹은 AI 인프라와 관련돼서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SK 네트워크스도 이 AI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뭐 언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업군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SK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주면은 한 차례 저도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지금부터인데 자, 다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네. 거기까지 좋은데 요거를 그러면 16,000원까지 지켜봐야 되냐 아니면은 그 전에 팔아야 되나 요게 아마 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미 기대감이 좀 치고 올라간 상황이고 거래량을 이제 동반해서 한번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의 상승을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고점을 다시 만들어내는 상승이 나오려면은 SK에서 진짜 뭐 거대한 규모의 이 계약을 따낸다거나 AI 관련된 부분으로 아니면은 지금 이번에도 보시면은 뭐 초과 세수를 가지고 또 뭐 미토스 같은 그런 AI를 만들어라 뭐 이러면서 이제 내용들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진짜로 연결이 된다면은 그리고 SK 네트워크스로 연결된다면 그럴 때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12,000원, 13,000원 요 가격대만 한번 치고 올라가더라도 저는 최대한 빠르게 좀 익절하는 타이밍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기다리면 그 금액까지 갈까요? 일단은 저는 뭐 최고점을 한 13,000원 요 가격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11,000원대 이상은 한 번은 이렇게 좀 올라가는 흐름은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요 기대감에 올라간 만큼 사실 거의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바닥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의 바닥권 정도까지는 한번 돌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11,000원, 11,500원 이 정도 가격대는 돌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이제 수급 쏠림에 따라서 뭐 12,000원, 13,000원도 올라가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AI 인프라 확대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 한번 믿음 가지고 그거 한번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또. 그죠.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그런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 믿고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감사합니다. 좀 편해지네요. 네. 네, SK 네트워크스를 기다리며 13,000원대도 올 수 있다.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VT고요. 네, 16,800원에 16,800원에요. 네, 23%인데 네. 이 원래는 2만 얼마에 산 건데 계속 추가 매수를 했는데도 네. 요즘 뭐 하반기에 화장품주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선 확인 도와드릴게요. VT고요. 매수가는 16,800원, 비중 23% 맞으실까요? 네네. 네, 요즘 K뷰티가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맞아요. 좋은 전망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네. 그만큼 또 가지 못하다 보니까 답답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화장품주 잘 잡으셨는데 참 아쉽네요. 일단은 이게 이제 VT 코스메틱 여기 기업도 사실 뭐 메가히트 쳤던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사실 뒤에서 치고 오는 뭐 달바부터 뭐 마녀공장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 뭐 매출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뭐 API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에 기존에 이제 그 메가히트를 이끌었던 그런 시기에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갔던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내용들이 최근에는 좀 못 나와줬던 게 좀 하락으로 잡혀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이 괜찮긴 괜찮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VT는 한번 사이클이 이제 크게 돌면서 고점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차트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약세로만 보이는데 이렇게 주봉으로 당겨서 보시면은 한창 이제 주가를 뭐 1단도 아닙니다. 한 1단, 2단 걸쳐서 끝까지 올랐어요. 끝까지. 45,000원대까지. 그죠? 이만큼 이제 치고 오르는 동안 기대감이랑 뭐 거품이랑 이런 게 많이 쌓여서 올랐던 만큼 이제 좀 조정의 기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기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 종목들은.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이제 눌렸다 가는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올랐던 기간들이 길면 길수록 조정의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다시 상승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만큼 높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가격대면은 올 하반기까지 가면 한번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요 정도면은. 그래도 이전까지 만약에 3만 원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면 좀 힘들 수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은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게 이제 기존에 탄탄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등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연말까지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대응점을 좀 찾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VT였고요. 연말까지 기다리면서 대응점을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VT에 대한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내 계절을 보면서 손실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강기성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급등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무료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신일전자 목표가를 달성한 만큼 그 후속주가 될 급등 테마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꼭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기 네, 77만 3천 원에 네, 15% 가지고 있는데 네. 요새 자꾸 너무 내려가지고 그거 매도하고 하방 잡으면은 그때 다시 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먼저 확인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고요. 매수가가 77만 3천 원, 비중 15% 맞으실까요? 예. 네, 먼저 수익률이 엄청나셔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니 자꾸 파트너님, 내리잖아요. 네, 계속 또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하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를 할까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자, 파트너님 예. 연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축하한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은 정말 딱 적재적소에 연락을 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예, 고맙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내가 뭐 삼성전기로 끝까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연락을 주신 건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내리니까 네네. 내일이라도 매도했다가 그거 최고가에서 돈 100만 원 내리면 아마 하방 잡을 것 같아서 그때 다시 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는 올해 가져가기보다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다시 재진입을 노려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아듣고 그러면은 저는 좀 익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예.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뭐 삼성전기, MLCC 관련해서 기판 관련해서 정말 이제 기대감에 고점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고점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랑 그리고 이 공급 부족 이슈, 쇼티지로 인해서 더 터질 수 있는 기대감, 기대 수치로 인한 그 BPS라고 하죠. 그런 이제 수치가 현재 이제 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연결이 된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실적 나오는 시즌이 되면은 현실적으로는 아직 이 정도까지 나올 그런 수치는 아니었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현실과 괴리가 되는 그런 또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가지고 있던 부분에서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아쉬워지는 구간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면은 저는 그냥 뭐 200만 원 해서 그냥 어깨 위에서 파세요라고 하고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눌리면은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고맙습니다. MLCC 관련된 예, 부분들. 고맙습니다. 네네네네. 네, 삼성전기 익절 전략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이노베이션 네, 12만 4천 원에 27%요.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매수가는 12만 4천 원, 비중이 27% 맞으실까요? 네네, 네네. 네, SK 이노베이션 정유 마진이 회복되면서 주가도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 계속 들고 가도 되나? 네, 결국에는 계속 들고 네. 가도 될까 고민이시다라고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쉽지 않은 종목을 잡으셨습니다, 일단. 예. 이게 지금 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5월달 정도 된, 5월달 정도 된 것 같은데? 5월달? 5월달, 6월달, 예, 저 초반에 좀 해서 더 했어요. 5월달, 6월달이면은 떨어질 때 잡으셨네. 네, 자, 일단 네. 제가 왜 물어봤냐면은 만약에 미리 잡으셨으면은 아마 네. 그 유가가 올라갈 때 그때 이제 한번 익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유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떨어지는 추세로, 제가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물량들, 생산량, 그러니까 수출량 늘리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고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유가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는 흐름으로 연결이 됐는데, 사실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지금 어차피 전쟁도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고 유가가 다시 올라가기 위한 뭐 그런 깜짝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의 뭐 자회사 뭐 관련된 부분들, SK온이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배터리가 최근에 이제 ESS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게 완전히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사실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매출이 그렇게까지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ESS가 그거를 방어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돌아서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SK 이노베이션이 뭐 물론 기업적으로도 뭐 정유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가겠지만 자회사에 대한 연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 보면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죠. 일단은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시면은 뭐 1차적으로는 뭐 12만 원, 13만 원대 가격대는 한 차례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 올 없어요. 말까지 보려고요. 올해 말까지? 네. 그러면은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천천히 보시죠. 이거 뭐 SK온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에서 배터리 만들고 해서 아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좀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몇 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수혜 보는 기업들이 아마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SK온도 마찬가지고 이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한 차례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전략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강기성 보내주시면 공부방에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유로메카 네. 64,941원에 네. 10%요. 알겠습니다. 뉴로메카고요. 매수가는 64,941원. 비중이 10% 네네. 맞으실까요? 네네네네. 네, 뉴로메카 협동 로봇 또 산업용 로봇 관련 기업인데 5월 중순부터 너무 하락하고 네. 있네요. 네, 평단 네. 보니까 이 추가 매수도 하셨을까요? 네,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뵙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네. 요번에 네. 유상증자 한다 그래가지고요. 네. 듣지도 못하고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도 빠지고 네. 또 유상증자 이슈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뉴로메카 어려운 거 잡으셔가지고 지금 마음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증자까지 나오니까 받아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하시는데 예. 일단은 유상증자가 나왔기 때문에 안 받으면은 내 평단가만 올라가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받아야 결국에는 그렇죠. 내 가격이 내려가니까 받아야 될 것 네. 같고 거기다 이제 유상증자에 무상증자까지 뭐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대대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 네.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뭐 뉴로메카가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해서 들어가는 부분들까지는 다 좋거든요. 중요한 거는 네.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좀 영업이익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증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오히려 저는 증자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내용으로 자금을 끌어왔으면 오히려 더 빠졌을 텐데 딱 그냥 이 들어왔던 물량만큼 지금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뭐 무상증자에서 주가 수정되고 하면은 사실 뭐 지금 빠졌던 가격대랑 나중에 요 유상증자 들어온 물량이랑 합쳐지면은 그렇게까지 빠진 것도 아닐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네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 시간은 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뭐 로봇 네. 관련된 부분들은 뭐 협동 로봇부터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요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그런 기업들 있죠. 대기업 계열사. 이런 쪽으로는 네. 무인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물론 법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뭐 그걸 이제 대놓고 쓴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테스트 차원에서 지금 투입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뭐 올해 또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부터 해서 IPO부터 시작해서 이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들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한 차례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나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증자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면은 저는 좀 끌고 네. 가셔가지고 나중에 뭐 8만 원, 뭐 7만 원, 8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겠나. 대신에 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 점만 네.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네. 로봇이니까 앞으로 전망을 위해서 조금 장기로 두고 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네네. 않을 거라고 보고 있으면 특히나 이제 뭐 협동 로봇 관련해서도 괜찮고 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쪽이랑도 연결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뉴로메카 정도면은 나쁘진 않겠다. 대신 기다려볼만 네. 하겠다라고 딱 정리를 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저 중소 매매 기간이라고 나오고 또 계좌 매매 기간 이거 나왔는데 저희가 그 받으려면은 그거를 뭐 중소 매매 기간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지금 쓰시는 뭐 증권사라든지 그쪽으로 네네. 문의하시면 다 되는데 아, 네. 보통은 아, 예. 계좌 안에 금액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다 아, 되니까 자동으로? 현금성 네. 자산을 이제 계좌에다가 네. 주식 계좌에다가 네네. 넣어두시면 다 될 겁니다. 네네. 네, 그건 한번 문의를 아,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로메카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맞습니다. 종목 예. 궁금하시실까요? 비나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가는 107,600원. 알겠습니다. 비나텍이고요. 매수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죠. 네. 107,600원.
107,600원 맞으실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비나텍이고요. 매수가는 107,600원, 비중 10% 맞으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자, 비나텍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공장 악재도 끝났다, 하반기 실적도 긍정적이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기사는 좋은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실 것도 같아요. 어떤 점이 네.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게 제가 사자마자 이게 이제 내린 네. 금액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보유해도 되는지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을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좀 평단가가 높다 보니까 107,600원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네, 사자마자 계속 내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비나텍도 결코 쉬운 종목이 아닌데 또 네, 뭐 제가, 좋은 종목인 것도 맞아요. 좋은 종목인 것도 맞는데 좀 어렵사리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최근에 뭐 블룸 에너지랑 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분명히 좀 좋은 쪽으로 연결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나왔는데 뭐 금세 네네. 빠지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그래요. 지금 최근에는 뭐 블룸 에너지랑 연결돼서 계약해서 진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돈이 들어오는 모양새가 좀 나와주지 않으면은 금방 좀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 비나텍도 재밌는 거는 1분기에는 오히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에 이제 탄탄한 기업들이랑 엮여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이제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거는 아마 뭐 어떤 이제 마음으로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신고가로 가겠다 혹은 뭐 18만 원, 20만 원대까지 들고 가겠다 이렇게 들고 가시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보다는 저는 뭐 최근에 이제 블룸에너지랑 해서 내용들 나오고 뭐 실적 시즌 나오는데 1분기 적자가 나왔는데 이번에 뭐 블룸에너지랑 혹은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나왔을 때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다라면은 1차적으로는 뭐 10만 원, 11만 원 요 가격대 가면은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줄여간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 내용들이 붙어져서 만약에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저는 12만 원, 13만 원, 요 14만 원대 가격대 넘어간다라고 보는데 그건 일단은 뭐 우리들의 희망 사항일 뿐이지 요 기업이 진짜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1차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11만 원, 10만 원 요 가격대가 좀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로는. 네, 근데 1차 목표가가 어느 정도면 가능할까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저도 막 최고가까지는 포기 상태라서 사자마자 그냥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일단은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 수소 에너지와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 뭐 이런 거 엮이면서 또 같이 테마로 움직이는 내용들 나오는데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발표하는 8월 달 뭐 요 정도까지는 지켜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8월 달이라고 해서 8월 달 통째로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아마 이 7월 달 말 8월 달 넘어갈 때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용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자, 오늘 상담 신청했는데 오늘 상담을 받지 못했다 하신 분들 내일 스피드 종목 상담으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같이 또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강기성 파트너님의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무료 방송에서는 또 파트너님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수익 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 어려운 거를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신일전자, 여름 수혜주로 또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 잡아서 수익률을 또 끌어올리고 있는데, 분명 테마에,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하죠.
그런 구멍을 좀 최대한 찾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테마 어디서 또 올라갈지 같이 한번 찾아보고 공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 오늘 저녁 8시에 진행되니까요. 꼭 함께 하시면서 종목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아쉽지만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월요일 저녁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